최근 일본 정부의 파격적인 발표가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을 자국 내에 유치시키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업 하나에 1조 1248억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도쿄일렉트론,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루어진 대한국 수출 규제 주요 피해자인 삼성전자까지 포함된 상황이어서 한국인들과 관련 업계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이나 대만에서 수입하는 일본이 특성상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을 위한 전략이라고도 분석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외 반도체까지 몰락시키기 위해 일본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농담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금 및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 계획은 일본이 뼈를 깎을 정도로 엄청난 메리트를 던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일본에 투자를 결정할 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TSMC입니다. TSMC는 세계 1위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을 거머쥐고 있지만 일본 생산 거점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TSMC는 지난 5월 화웨이와의 결별을 언급한 후 미국 애리조나주에 생산 공장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대만 랴오리현에 패키징, 검측 공장을 신규 건설하겠다며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신공장 건설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2건이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추가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TSMC가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결국 협력사 납품을 위해서는 대만으로 다시 물건을 가져와야 합니다. TSMC가 만드는 비메모리는 컴퓨터 CPU와 그래픽카드, 애플 A 시리즈 프로세서와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프로세서가 주류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 부품을 이용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일본 내 갈라파고스 브랜드인 샤프의 아쿠오스 스마트폰은 모두 대만의 폭스콘사가 조립, 생산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의 공장은 당연히 대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산 단가를 후려치기 좋아하는 샤프 브랜드와 애플의 특성상 TSMC 입장에서는 고객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통 구조의 유지를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시스템 반도체 1인자인 인텔입니다. 인텔은 30년 전 일본과 피 터지는 국제전을 몇 차례 겪으며 악감정이 생겨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1970년 125바이트 용량의 인텔 1103 D램을 내놓으며 2년 만에 세계 1위 판매율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8088 CPU까지 히트를 쳐내면서 인텔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는데, 가전제품 수출로 먹고 살던 일본 기업들이 이 인텔을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1980년대 도시바, 후지츠, NEC는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고 급기야 세계 최초의 D램 치킨 게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때문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를 필두로 인텔, AMD, 마이크론, 모토로라 등 IT 시장의 한 획을 그은 업체들은 단체로 막대한 적자와 함께 경영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1984년 마이크론과 AMD는 결국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반덤핑 및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고, 85년에는 1억 달러의 손해를 본 인텔이 철퇴를 내리꽂습니다. 당시 인텔 공동 창업자이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 회장이었던 로버트 노이스는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에 일본 기업들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 것입니다. 업계 1위 인텔이 움직이자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소 없이도 상무부 직권으로 특정국 수출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직권조사 선언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결국 일본 정부와 일본 전자산업협회는 1986년 일본 내 10% 수준이던 미국산 반도체 유통 비율을 5년마다 20%까지 달성시켜야 하며 저가 반도체 수출이 완전한 중단, 미국 개인 기업의 일본 반도체 기업 투자 금지 조항을 철폐한다는
1차 미일 반도체 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은 3차례까지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일본이 이 협정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일본산 제품에 100%의 관세를 부여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 미일 반도체 협정은 2차 세계대전의 대미를 장식한 일본 항복 문서와도 비유되는 굴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인텔을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의 반덤핑 문제와 국제소송, 극도의 스트레스와 사기 저하로 신기술 개발이 부진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한국 삼성전자의 빈틈 공략을 성공시키는 남 좋은 일만 해주게 되었고 결국 인텔은 1986년 D램 사업의 완전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인텔은 2020년 현재까지도 대일본 사업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텔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인텔 CPU 가격 폭등 사태에 있어서 일본 시장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일본 PC 시장 마케팅에 가장 적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인텔 CPU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지만 메이드 인 재팬을 선호하는 소비 심리상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자국 브랜드 콘솔 게임기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와서도 PC 시장의 수요가 매우 적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심 외의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연관성이 있을 만한 인텔 모바일 부서마저 애플에 매각한 상황이어서 인텔과 일본은 접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인텔의 일본 투자는 사실상 허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는 일본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OLED TV 판매량이 75%를 넘어서며 부흥시장으로 떠오르는 중이죠. 2020년 1분기 기준 52%로 일본 OLED TV 시장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파나소닉을 필두로 소니, 샤프 등의 현지 브랜드는 모두 LG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조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LG전자 자체 브랜드 역시 작년 대비 43% 성장하며 9.1%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자체 판매뿐만 아니라 납품 브랜드가 즐비한 일본 시장에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공장 건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디램 및 낸드 메모리 시장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C19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화랑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증가 중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일본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고 일본에 판매되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컴퓨터는 대부분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협력사라는 조건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갤럭시 브랜드의 점유율 증가에 힘입어 일본 내 생산 타이틀을 위해 투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업계에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적기 납품, 공급 안정성이라는 경영 상황에 차질이 생겼고 이들은 모두 필수재 공급 불안정성으로 긴급 상황에 직면해 왔습니다. 최악의 가정하에 2020년 초 도쿄올림픽과 C19 언택트 특수 수요를 하마터면 놓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의 추격에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 틀리면 부품 공급 제한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내리는 일본을 이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년째 현재 진행형인 대한국 수출 규제는 협력사가 즐비한 일본이라는 시장에 섣불리 투자를 결정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투자를 결정한 한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 협상 카드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 투자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미국 공장 추가 증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 도쿄 일렉트론 등의 일본 소재 장비 업체들입니다. 도쿄 일렉트론과 JSR, 도쿄오카 공업 등의 수출 규제 피해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속속 한국으로의 공장 이전과 증설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특히 도쿄오카 공업은 수출 규제가 터진 2개월 즈음부터 한국 부지 탐색에 혈안이 되었는데 만만치 않은 땅값에 오랜 탐색 기간이 걸렸음에도 수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하여 지난 6월부터 한국 내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일본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이 수출 규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한국으로 건너온 상황에서 과연 이들 기업이 다시 일본이라는 땅으로 리턴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일한 협력 국가인 한국마저 등을 져버리며 연이은 자충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마라. 적을 한번 만들어두면 내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 적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집요하게 나의 허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이미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부지를 이전하며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큐이시였습니다.